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치러진 세리아 2019-20 시즌 7라운드 리뷰 영상입니다. 참 리그 판도가 물고 물리면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3연패에 빠진 스팔이 2연승을 달리고 있던 파르마를 1대0으로 제압했는데요. 경기는 페타냐의 한 골로 결정났습니다만 사실 경기력과 공격력 모두 스팔이 압도했던 한판이었습니다. 더 많은 골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한 스트레페자는 특히 공격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뜬금없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갑분싸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경기를 살펴보시면 헬라스 베로나는 삼프도리아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글쎄요, 생각보다 삼프도리아의 초반 부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7경기 1승 6패로 최하위, 4골을 넣는 동안 무려 16실점을 하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팀의 최악의 부진 속에 지난 시즌 득점한 퀄리아렐라 역시 PK로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시즌 삼프도리아로 부임했던 디 프란체스코 감독은 잘리고 말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이끌었던 감독인데 좋은 감독 한 번에 훅 가는 건 진짜 순식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안파올로 감독의 목숨줄이 걸려있다고 알려졌던 제노아와 밀란의 경기는 밀란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밀란의 라인업을 보고 역시나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돈나룸마가 복통 증상을 보이면서 급하게 레이나가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지안파올로 미친 감독, 이 산미들을 또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골키퍼 레이나, 야 진짜 골 때립니다. 실점 장면 하나로 끝! 거기다 백패스 장인 차라놀루, 심지어 더 좋은 위치의 선택지가 많음에도 무작정 백패스 날리는 모습은 미치겠습니다. 거기다가 공을 받아줘야 하는 입장에서 수비수 뒤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은 진짜 명장면이었습니다. 감독은 파케타가 대신 나온 이후 경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아닙니다. 명심할 필요 없겠습니다. 지안파올로 감독은 제노아전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질됐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든 지안파올로인데요. 밀란 부임 후 111일 만에 목이 날아가면서 밀란 역사상 최단 시간 잘린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밀란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는데요. 잠깐. 그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새 감독으로 피올리가 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야. 기껏 데려온다는 감독이 피올리라뇨. 아니 어떻게 이런 개패를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아이고 님이 개패네. 예이씨. 사실 밀란은 스팔레티를 1순위로 점 찍어두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스팔레티였다면 꽤 괜찮았을 겁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팀을 운영할 줄은 아는 감독이기 때문이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스팔레티가 밀란에 가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팔레티는 밀란 감독으로 부임하더라도 인테르에서 현재 받고 있는 위약금을 모두 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개소리죠. 인테르 입장에서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정신나간 클럽이 우리 돈 주면서 라이벌팀 감독질하게 가만 놔둬줍니까? 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됐구나. 그렇다고 다른 대머리 감독 되어버린 밀란은 진짜 답이 없구나. 피올리의 계약 조건은 2년 계약, 연봉 120만 유로, 유럽 대회에 진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좀 더 제대로 된 감독을 데려오지 말입니다. 다음 경기, 피오렌티나는 우디네세를 1대0으로 이기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경기는 밀렌코비치의 골로 승부가 갈렸는데요.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의 상승세에는 이 선수 에릭 풀가레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비록 PK골이 전부이긴 하나 지금까지 3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에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오렌티나의 투톱 키에사 리베리 조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둘 다 전문 공격수가 아닌데다 리베리는 나이가 많고 키에사는 지난 시즌 투톱 전술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투톱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데에는 카스트로빌레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보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며 두 선수를 돕는데요. 수비 시에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상대 선수들을 1차적으로 압박해주는 한편 공격 시에도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마치 3명의 공격수처럼 움직여줍니다. 근데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얘 왜 피오렌티나 가서 잘해요? 인텔에서 넘어간 다우베르트 말입니다. 얘가 이렇게 공격을 잘했나 의문이 엄청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아탈란타는 레체를 만나 3대1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얘네는 그냥 다득점이 기본인 팀이 됐습니다. 진심 너무 무섭습니다. 두반 자파타는 또 골을 기록했고 아탈란타는 현재 18골로 팀 득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아탈란타는 지금까지 모든 경기에서 2골 이상을 뽑아냈습니다. 와, 진짜 지린다. 벌써 2명의 감독에 잘려버린 지금 아직도 왜 가스페리니가 인테르에서 망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는 밤입니다. 볼로냐와 라치오의 경기는 전반에만 4골을 주고받은 끝에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라치오에게는 고무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공존했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팀의 주포 임모빌레는 결정력 부족의 우려를 싣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엄청난 슈팅 스킬을 보여주며 이날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호아킨 코리아는 약간은 심각해 보입니다. 경기력은 참 좋은데 좀처럼 찬스에서 골을 넣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완벽한 찬스 메이킹으로 상대 선수 게리 메데를 퇴장시키는 건 참 좋았습니다만 이날도 결정적인 찬스들을 여러 개 날려먹었고요. 심지어 PK도 실축했습니다. 대박! 이 결정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몬의 인작이 참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보다가 그냥 약간 부러워서 한마디 남기자면 도미아스 타케이로 부럽네요. 한국 선수도 한 명 세리아에서 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대 리그에서 유일하게 한국 선수가 없는 리그가 제가 좋아하는 세리아라는 게 서럽습니다. 다음, 라치오의 지역 라이벌 AS 로마 역시 칼리아리를 만나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로마 출신 선수들이 유독 많이 포진했던 칼리아리의 멤버 구성. 특히 골키퍼 로빈 올센이 쌓인 게 많아 보였던 한 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선방들을 여러 개 해내면서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하지. 경기는 다소 로마에게 운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반 25분 만에 만치니의 핸드볼에 선언되며 PK를 내주고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 로마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PK를 상대에게 쿨하게 주어지자 상당히 꼬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전반 30분 만에 디아와라가 쓰러지면서 교체 카드도 일찍 쓰고 감독의 플랜도 조금은 꼬이고 말았던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활용점정은 교체로 들어간 칼리니치가 찍게 되는데요. 신박하게도 상대 수비를 밀어서 키퍼와 충돌시킵니다. 그리고 유유자적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데 선수들이 항의를 해봐도 당연히 이건 골이 아니죠. 이미 칼리니치가 명백하게 손을 써서 파울을 범했는데요. 로마 입장에서는 아쉬울 순 있지만 이건 명백히 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판정에 끝까지 항의하던 폰세카 감독은 레드카드와 함께 2경기 출장 정지 징계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칼리니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가 이번 경기 이후로 참 힘들게 됐습니다. 이미 부상자가 엄청 있는 상황에서 또 부상자가 늘었습니다. 제코는 광대뼈 이중골절, 디아와라는 무릎 반월판 염자로 이탈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로마의 부상자는 제코, 디아와라, 자파코스타, 펠레그리니, 미키타리안, 윈데르, 채틴, 페로티로 8명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토리노와 나폴리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토리노의 은클루가 정신을 좀 차리면서 토리노의 끈끈한 수비가 다시 부활했던 한 판이었는데요. 저는 두 팀의 공격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토리노의 벨로띠. 강팀 나폴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주 제한된 공격 찬스만 있었던 토리노. 정말 벨로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든 장면이 아주 많았습니다. 벨로티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반면 나폴리에는 이 선수 페르난도 요렌테가 있었는데요. 공격이 답답하자 후반에 교체로 투입돼서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다 맞출 수가 있을까요? 나폴리의 가장 무서운 공격 옵션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테르 팬으로서 나폴리가 비긴 경기를 라이브로 시청하며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잠재적인 상위권 경쟁팀이 승점 드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옆집이 무너진 줄 알았더니 우리 집이 무너졌던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아직 리그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두 팀, 인테르와 유벤투스의 대결이 있었죠. 인테르는 7연승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7연승 올라갑니다. 하지만 인테르는 2대1로 패배하면서 리그 무패 및 연승 기록이 모두 끊기고 말았습니다. 나폴리가 비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인테르의 라인업을 보고 우려가 좀 됐었는데요. 주중에 바르사 원정을 다녀온 직후 열린 경기인데 루카쿠와 담브로시오를 제외한 전원이 모두 그대로 선발 명단에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이미 전반전부터 승부가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인텔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센시가 전반 32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고딘까지 경미한 부상으로 53분 교체가 되니 인테르로서는 교체 투입을 통한 전술 변화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긴 했지만 유벤투스가 더 이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테르 수비진이 전혀 유벤투스의 공격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리볼도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 번의 원터치 패스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발라의 활약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단순히 골뿐만이 아니라 중원까지 데려와서 피아니치와 볼 전개를 이끄는 과정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우노리 새끼 취급을 받던 디발라, 이과인의 득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인테르 팬으로서는 이번 경기들을 통해 라우타로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지닌 선수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요. 미드필더 추가 보강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전 빠지면 갈리아라디니와 베시노가 나오는 건 그만 봤으면 싶군요. 지금까지 지난 주말 치러졌던 경기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내기에 앞서 한 가지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사수올로의 구단주였던 지오르지오 스퀸지씨가 지난주 별세했는데요. 추모의 의미로 이번 라운드 브레시아와 사수올로의 경기는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분 사수올로 구단의 현재를 만든 인물이자 개인적으로는 현 이탈리아 축구계 구단주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수올로를 4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끌어올렸으며 사수올로가 축구구장을 구단 소유로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인테르와 밀란은 약 20년이 넘게 새 구장 공사 삽도 뜨지 못하고 계획만 짜고 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사수올로도 파이팅입니다.